Idag ska vi bygga en skivbutik i lera. Ska vi köra igång? Färdigt. 오케이. 방금 보신 이 미감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디자이너들은 되게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미니진 디렉터의 새로운 레이블 OK 레코즈의 보이그룹 티저 영상입니다. 뭐 다들 폰트가 뭘 따라했네, 색감이 어떻네, AI를 잘 썼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디자이너인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아마 AI는 1초 만에 수만 장을 더 잘 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단순히 예쁜 디자인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디자인 기술은 단순히 디자인 툴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시각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매일 누군가의 컨펌만 기다리며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디자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인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디자이너를 직접 경영하는 법, 디자인 셀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이라는 무기로 스스로 주인이 된 인물 미니진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역시 또 보법이 다르더라고요.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엔 미니진이라는 디렉터가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보여주는 매니페스토 같았습니다. 티저가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개인 SNS와 레이블 채널을 통해 기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공유하게 만드는 미니진 특유의 고도화된 브랜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사주세요 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건 나왔으니까 너가 와서 갖고 가. 왜? 우린 개 멋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바이브인 거죠. 아이돌 멤버의 얼굴 대신 실크 자수와 여러 국가의 레코드샵 이미지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아티스트라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갈 세계관과 취향을 먼저 팔겠다는 디렉터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기존 K-팝 산업에 7년씩 하는 계약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회사가 서로 필요해서 일하는 새로운 경영 모델을 제안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는 기존의 홍보 방식을 벗어난 행보부터 나는 기존 산업의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경영 철학의 시각적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질까요? 핵심 전략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충격을 비즈니스의 첫 번째 설득 도구로 사용합니다. 과거의 디자인이 제품을 포장하는 역할이었다면 미니진의 디자인은 제품 그 자체입니다. OK 레이블의 티저처럼 음악이 들리기도 전에 시각적 무드로 이미 팬덤을 형성하고 시장의 기대 가치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주얼 서사는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티저를 분석하고 공유하게 만듦으로써 디자인이 곧 거대한 광고 자본이 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디자이너가 직면하는 가장 큰 벽인 컨펌의 구조를 파괴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경영진의 취향에 맞추느라 자신의 무기를 잃어버릴 때 그녀는 디자인이 곧 경영 전략임을 증명하며 의사결정의 최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기획부터 마케팅, 굿즈 제작까지 모든 접점의 미감을 디렉터 한 명이 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관성은 브랜드의 신뢰도를 급격히 높이며 디자이너가 더 이상 포토샵 대신 만져주는 사람이 아닌 판을 짜는 설계자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대중의 기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독보적인 취향을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미니진스럽다는 말이 하나의 장르가 된 것처럼 디렉터 개인의 취향을 브랜드화합니다. 시장의 흔한 유행물을 쫓는 디자인은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깊은 아카이브에서 나온 고유의 취향은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사실 그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지만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관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SM 시절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한 그녀는 단순히 앨범 커버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이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로 대중 앞에 서야 하는지 그 맥락 전체를 설계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목을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비즈니스로 증명해냈죠. 디렉터로 경영자가 되면 수치와 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시각적 감각을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시각적 감각이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사실 미니진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인한 높은 개인 의존도 때문에 디렉터 개인의 갈등이 브랜드 전체적인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걸 좀 조심을 해야겠죠. 디자이너 여러분, AI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대신 디자인만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세요. 우리는 기획자가 되어야 하고 마케터가 되어야 하고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목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예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디자이너인 자신을 스스로 경영하는 디자인 셀프를 시작할 겁니다. 저 역시 이 작은 공간에서 제 나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자신만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이었습니다.